오래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소리 없는 숲이라 불리는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괴담과 전설로 유명했다. 숲의 이름처럼 들어가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심지어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조차도 소멸되어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수는 항상 이 숲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마을 어른들은 숲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고 어릴 때부터 민수는 그 말을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민수는 그래, 나는 그 숲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민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모두 조용해졌다. 민수는 배낭을 챙겨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술 기운에 조금 취한 상태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멀리서 들리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가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민수는 갑자기 덮쳐온 고요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귀로 듣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의 두근거림조차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민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자신의 발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발을 구르기도 했지만 어떤 울림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란 민수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겁먹은 걸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저 숲길을 더 깊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시간이 흐른 후 민수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민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우물로 다가갔다. 호기심에 이끌려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눈앞에 무섭게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의 어린 시절 우물가에서 친구들과 놀다 불의의 사고로 빠져드는 어느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 소년은 바로 자신이었다. 당시 구해준 것은 지나가던 마을 어른들이었지만 지금 우물 속의 소년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었다. 민수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장면에 이끌려 우물 가까이로 갔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 없이 무언가에 밀려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불현듯 정신을 차렸을 때 민수는 마을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친구들이 숲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해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 말을 할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민수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었고 그날 밤 이후로 숲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의 말소리와 소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는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숲에 뭔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흘러도 소리 없는 숲에 대한 미스터리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그 숲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덮어버린다는 전설을 믿으며 지금도 먼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귀신이 출몰한다 는 소문이 도는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되었고 그동안 여러 번 리모델링 되었지만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주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경험하곤 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13층에 관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특이하게도 13층이 존재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표시되지 않는 층이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이 유령층이라 불리며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 감멋대로 13층에 멈추곤 했고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다만 호기심 많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오히려 그 아파트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카메라를 들고 해당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평범했으나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다. 나는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려는데 역시나 13층 버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12층을 누른 뒤 계단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12층에 도착해 계단을 찾으려는데 이상하게도 텅 빈 복도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단을 통해 13층에 올라섰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냉기가 흘렀으며 오래된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문이 여러 개 있었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벽에는 정체 모를 낡은 포스터들과 불쾌한 냄새가 배어났다. 그 순간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는 듯 싶었지만 음은 흐릿하고 기괴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거듭 걷다 보니 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리는 그 문 안쪽에서 나는 듯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벽지는 벗겨지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한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주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연주자는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놀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 비치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기에는 너무나도 흐릿하고 형체가 불확실했다. 등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고 뒤에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겁에 질린 나는 다시 문을 밀어보았고 그제서야 문이 열리며 복도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아파트를 벗어나자마자 상공기와 함께 등고를 타고 내려오던 섬뜩함도 사라졌다. 돌아보니 아파트는 여전히 그곳에 묵직하게 서 있었으나 이제는 그곳에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에 관한 소문을 더 찾거나 방문할 생각을 포기했다. 설사 그 이야기가 진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내가 겪은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한 체험이었다.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게 다행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은밀한 비밀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심과는 달리 고요하고 한적한 그곳은 마음이 안식을 찾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죠.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나는 한여름의 더위를 잊으려는 듯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할머니 댁 뒤편에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척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사는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죠.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집은 50년도 더 전에 화재로 탔고 그곳에 살던 가족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고 밤이 되면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 폐가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곳은 일종 이용기 시험 같은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의 외관은 겉보기에 무척 낡고 퇴락하여 거의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짝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듯하고 창문도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하던 순간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선명한 형태를 띠며 마치 누군가 말을 하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집의 안쪽 깊은 곳, 아마도 지하실이 있을 법한 곳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습기가 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가지고 플래시라이트로 앞을 비추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소리가 나던 곳을 지목하듯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묘하게도 먼지가 하나도 없는 간 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갈라지고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눈에 익은 필체로의 집에 귀신이 살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닫혔고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나는 코끝을 찌르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플래시라이트가 꺼지며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나는 필사적으로 플래시라이트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고 우리 모두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히도 플래시라이트는 다시 켜졌고 우리는 비상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왔지만 우리는 그 집의 저주가 어떻게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뒤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곳에 대한 호기심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도 종종 꿈속에서 그 집과 다시 마주하는 날이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난 것은 정말로 전설 속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서움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